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책에 있는 저압전로 보부터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압인 전로, 그러니까 저압으로 되어 있는 전솔로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과전류로부터 보여주는 방법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압전로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흐르는 전류인 과전류가 흐르면은 전솔로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과전류가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과전류부터 보여줘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때 흐르는 과전류로는 과, 부하, 전류하고 단락, 전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 부하, 전류라고 하는 거는 부하가 많이 달리면 많이 달릴수록 전류가 늘어날 건데 부하가 많이 달려서 크게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과, 부하, 전류라고 부를 거고요. 단락 전류라고 하는 거는 원래 전선의 회로는 이렇게 전원으로부터 나와 있는 두 선이 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이때 들어간 전압이 100V라고 한다면 이때 있는 부하의 저항이 15인 경우에는 이때 흐르는 전류가 저항분의 전압인 10분의 100V인 10A가 흐르지만 만약 여기가 부하를 거치지 않고 이 위에 선과 아래 선이 닿는 사고를 우리가 단락사고, 합선사고, 쇼트사고라고 부를 건데 이렇게 닿아버리면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때 흐르는 단락줄의 크기는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전류가 흘렀을 경우에 전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압의 전로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과전류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설치하는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기구로는 이런 과전류 차단기하고 고압 퓨즈와 저압 퓨즈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때 과전류부터 회로를 보여줄 수 있는 과전류 차단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설치해 주더라도 과전류부터 우리 회로를 보여주기 때문에 좋은 역할을 하는 거지만 이 과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장소가 세 군데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기구라든지 우리 기능사에서는 어떠한 기구든지 다 어디다 설치한다? 전, 앞, 측, 전선에 설치하고 접지랑 관련되어 있는 접지 측전선이라든지 중성선 또는 접지선에다가는 어떤 것도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는 것을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단기도 마찬가지로 전압 측전선에다가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지 접지 측전선이라든지 중성선, 접지선에다가는 차단기를 설치하면은 접지의 성능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가는 설치를 할 수 없다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과부하 보호장치는 어디다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집으로 만약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첫 번째로 인입 개폐가 있겠죠. 인입구에 있는 인입 개폐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전선을 이렇게 쭉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인입 개폐기로부터 쭉 들어온 선을 우리가 간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인입 개폐기부터 들어와 있는 간선에서 분기를 해가지고 부하에까지 이르는 전선을 우리가 분기회로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이때 분기되는 이 지점을 우리가 분기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부하를 달려면 여기서 분기에서 부하를 다는 이런 모양이겠죠. 그래서 용어 정리하시면 인입개폐기라든지 수변전실로부터 공급받아서 쭉 들어온 선을 우리가 간선이라고 부를 것이고요. 이 간선에서 분기에서 부하까지에 이르는 선을 우리가 분기회로라고 부를 것이고 그때 간선과 분기회로로 나눠지는 지점을 우리가 분기점이라고 부른다라고 기록하시는 거고 그렇다면은 과부하로부터 보여주기 위해서 이 회로에 차단기를 설치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인입구에서부터 이쪽으로 들어온 선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입구에다가도 우리가 차단기를 설치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하로 가는 각각의 회로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분기회로에다가도 동일하게 차단기를 설치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분기회로에 설치하는 차단기는 어디다가 설치하면 좋겠느냐라는 내용이에요. 설치 위치.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분기회로를 완벽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분기점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다가 설치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과부하 보장체의 설치 위치로는 전로 중 도체, 단면적, 특성, 설치 방법, 구성의 변경으로 도체 허용 전류 값이 줄어드는 것, 어떤 부분? 분기점에다가 설치해야 된다라는 첫 번째 내용이고요. 이때 이 분기점에 하는 것은 도체 허용 전류 값이 줄어드는 곳이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쪽에서 이 부하가 10A를 요구하고 이 부하도 똑같이 10A를 요구한다면 이쪽으로 흘러야되는 전류는 10A니까 이쪽에 흐르는 전류 선대에 흐르는 전류도 10A가 되겠죠. 이 분기로도 이 부하가 10A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도 10A가 흘러야 된다고 한다면 이때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이 전류가 들어와서 10A, 10A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쪽으로는 20A가 흘러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렇게 전류의 흐르는 값이 줄어드는 곳을 우리가 뭐라 부르겠다? 분기점이라고 부르겠다라는 동일한 용어 정리예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조건상에서는 과부하 전류 차단기로부터 차단기는 분기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예외 조건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보시면 분기회로에 대한 단락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인입계폐기 쪽에 설치된 전원 쪽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기에서 분기회로에 대한 단락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주 위험한 전류인 단락 전류부터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차단기 위치를 이동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디까지면 분기점에서부터 부하 이 사이 임의의 지점, 거리에 관계없이 어떤 지점이라든지 차단기를 설치해도 된다라는 첫 번째 예외 조건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조건에서는 단락의 위험과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설치했다 한다면 얘는 단락 보호까지는 되고 있지 않지만 위험성이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여기서 분기점에서부터 3m 이내까지만 차단기를 설치해줘도 된다는 예외 조건이에요. 그래서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치 위치로는 기본은 분기점인 것이고 단락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거리에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설치됐으면 분기점부터 몇 미터? 3m 이내까지 이동해서 설치해줘도 된다라는 예외 조건이 있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넘어가서 이번에는 차단기의 동작 특성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정상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 차단기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동작에 대한 특성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배선용 차단기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과제를 했을 때 이런 위에 있는 이런 스위치가 똑 하고 떨어지는 이런 스위치들이 이제 배선용 차단기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얘의 약호는 MC10이라고 부를 것이고요. 기호는 네모에 B라고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얘가 이제 배선용 차단기의 심벌이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배선용 차단기의 동작 특성으로는 전격 전류가 64만 페어 이하일 때는 산업용 배선용 차단기에서는 1.5배의 전류까지는 동작하지 않고 1.3배의 전류에는 60분의 동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주택용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1.13배까지는 동작하지 않고 1.45배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는 60분 내에 동작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배선용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64A를 초과하는 전류를 한다면 그때도 동일하게 산업용은 1.15배에서는 동작하지 않고 1.3배에서는 120분 이내에 동작이 되는 거고요. 주택용에서는 동일하게 1.13배에서는 동작하지 않고
1.45배 이상에서는 120분 이내에 동작해야 된다라는 기본 특성 조건이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저압용 퓨즈입니다. 저압용 퓨즈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이렇게 세 가지 나눠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이유가 기사에서 배우는 큰 표로 여기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더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4A 초과, 여기에 있는 160A 이하까지 있는 이해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60A 이하인 경우, 두 번째 조건은 60A 이상에서 64A 이하인 경우에, 세 번째는 64A를 초과하는 경우에 동작 시간과 전격 전류 배수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16A 미만에서 동작 시간은 60분 이내에, 16A 이상, 63A 이하에서는 60분 이내에 똑같이, 64A 초과인 경우에는 120분 이내에 동작돼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은 아까 전에 배수원 차단기에서 배웠던 조건하고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4A 이하에서는 60분, 64A 이하에서는 60분, 64A 초과에서는 120분, 64A 초과에서는 120분이라는 똑같은 조건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그때 동작 안 되는 불용단 전류는 16A 미만에서는 1.5배까지는 동작 안 되는 것이고요. 16A 이상 63A 이하에서는 1.25배까지는 동작 안 해야 되는 것이고, 64A 초과인 경우에서는 1.25배까지는 동작 안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얘도 단수 세분화시키면 16A 미만에서는 1.5배까지는 동작 안 되는 것이고요. 16A 이상에서는 1.25배에서 동작 안 된다는 조건인 것이고요. 용단주도 마찬가지로 16A 미만에서는 1.9배 이상에서는 60분 이내에 동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16A 이상의 전격 전류에서는 1.6배 이상의 전류에서는 용단이 해야 된다, 동작이 돼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더라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기준은 무슨 기준? 저압용 퓨즈의 기준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4번에 저압용 퓨즈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동기용 퓨즈가 있어요. 자, 전동기용 퓨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면, 전동기는 기동 시에 전류가 엄청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퓨즈를 사용하게 되면 기동 시에 흐르는 큰 전류에서 퓨즈가 터져버려서 전류가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전동기가 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전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동기 퓨즈라고 하는 거는 전동기 기동 시의 전류에는 동작하지 않고 운전 시에 정상 전류에서만 동작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전동기용 퓨즈라고 부르더라. 전동기는 기동에 대한 능력이 있더라 라고 기억해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텅스텐 퓨즈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퓨즈들이 거의 다 텅스텐 퓨즈인데, 얘는 전압계, 전류계 소선 방지용으로 쓰는 퓨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귿번에 온도 퓨즈는 난방기구 보용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전류에 의해서 동작하지 않고 열에 의해서 동작하는 퓨즈를 우리가 온도 퓨즈라고 부른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압용 퓨즈가 있는데, 고압용 퓨즈에는 포장 퓨즈하고 비포장 퓨즈가 있습니다. 이거 똑같이 외우셔야 되는 건데, 전격 전류의 1.3배까지는 끊어지지 않고 견디고 2배 전류에는 120분 내에 용단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구나 라는 것이고요. 비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1.25배까지는 견디고 똑같이 전격 전류의 2배 전류에는 이번에는 몇 분? 2분 이내에 용단돼야 된다라는 조건을 외우시면 되는 내용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는 누전 차단기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얘는 기호는 네모에 2라고 쓰고 약호는 ELB라는 약호를 쓸 거예요. 그럼 얘의 설치 조건이 나올 건데, 시설 조건이 나올 건데요. 우리는 전에 저압, 고압, 특고압을 배웠는데, 특별저압, 직류 120V, 교류 50V 이하의 전압으로서
인체가 전기에 감전됐을 때 인체가 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아주 낮은 잡을 우리가 특별잡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렇다면 50V 이하까지는 감전이 돼도 우리 인체는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0V 이하까지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누전 차단기는 누설되는 전류가 생기면 차단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누설되는 전류가 있다 하더라도 50V 이하에서는 감전돼도 몸이 다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인 옥내에 사용하는 누전 차단기는 50V 초과하는 경우에 설치하더라 라고 기억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누전 차단기는 이해가 쉽답니다. 지락이 발생했을 때 차단해 주는 기구를 우리가 누전 차단기라고 부르겠다라는 첫 번째 내용 기억을 해주시는 거고, 더 중요한 이 내용은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 동작 시간, 동작 방식이 있습니다. 전격 감도 전류는 30mA 이하에서 동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누설되는 전류가 30mA 이하 때까지 동작되지 그걸 넘어가 버리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30mA 이하까지 동작돼야 되는 거고요. 동작 시간은 0.03초 이내에 동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동작 방식은 전류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니까 얘는 전류 동작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여기서 예의 조건은 전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가 기준 내용인 건데 습기가 많은 장소라고 한다면 감전될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전격 감도 전류 15mA 이하에서 동작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 우리 간선 및 분기의 회로의 보호에 대해서 이제 계속 알아보고 있는 건데요.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간선이라고 하는 거는 인입계폐기 또는 변전실의 배전 반응에서 시작해서 각 분계로의 분기 개폐기까지 이르는 전로를 우리가 간선이라고 부른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선에 허용전류가 있을 건데 이 간선의 허용전류는 각각에 사용되는 전격전류의 합계 이상의 허용전류를 갖는 전선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이 허용전류를 하는 거는 전선이 손상되지 않는 조건에서 최대로 흐를 수 있는 전류를 우리가 간선의 허용전류라고 부를 거예요. 만약에 어떤 회로에 내가 전원을 만들고 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 부하를 이렇게 달겠죠. 이쪽에 100V의 전압을 넣어주고 똑같이 여기에 15M의 저항을 넣어주게 되면 저항을 넣어주면 이쪽 흐르는 전류는 10A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 전선의 허용 전류는 10A보다 더 높은 전선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10A 흘렀을 때 손상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구나라고 기억해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간선의 굵기를 결정할 때에는 지금처럼 허용전류를 고려해서 써야 되겠죠. 허용전류가 커야 되면은 간선을 굵은 거 쓰는 거고, 허용전류가 작아 되면은 간선을 얇은 거 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허용전류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전압, 강하의 크기도 고려해야 되겠죠. 전선이 굵을수록 저항은 낮아지고 전선이 가늘수록 저항은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전압 강하에 따라서 굵기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기계적 강도를 고려해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수용률을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배울 건데요. 얘는 그냥 우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수용률이 달라요. 주택, 기숙사, 여관, 호텔, 병원, 창고의 수용률은 50%를 쓸 것이고 학교은행 사무실 잘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 얘는 70%의 수용률을 쓰더라 라고 우선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 단원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배우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분기로의 시설이에요. 우리가 이제 나눠지는 간선 1호이 들어오고 회로가 이제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건 분기로인데 이때 사용하는 분기로는 일반적으로는 15A짜리 분기로를 쓰고 배선용 차단기가 달려있는 분기로는 20A 분기로를
쓰더라 라는 거 정도 기억을 해주신 거고요.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건물의 부하 용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건물에 따른 표준 부하가 설정이 되어 있을 건데 얘도 외우셔야 됩니다. 주택 아파트는 40, 사무실, 은행, 상점, 이발소, 미용원은 30, 기숙사, 여관, 호텔, 병원, 학교, 음식점, 대중 목욕탕은 20, 공장, 사원, 교회, 극장, 영화관, 연장은 10을 쓰더라 라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집에서는, 주택이나 아파트에서는 전기기구를 한때 모아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주택 아파트는 많이 쓰니까 40, 낮에 사용하는 공간인 사무실, 은행, 상점, 이발원, 미용원은 30, 잠을 잘 수 있는 거의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은 20, 조금 어두운 느낌을 주는 공간들은 10을 쓰더라 라고 느낌적으로 다가가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거의 끝나갑니다. 자, 전동기 보완인데 옥내에 설치하는 0.2kW를 초과하는 전동기는 무조건 전동기용 과부하 보호 장치를 설치해 줘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전동기 과부하 보호 장치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상시 취급자가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취급자가 계속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얘를 끄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동기가 손상될 수 있는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입니다. 전동기 자체 용량이 너무 낮아서 우리가 쓸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과전류 차단기의 전기 전류가 16A로 설정되어 있거나 또는 배선 차단기는 20A 이하로 되어 있다 한다면 그 이상의 전류가 할 때는 차단기가 끊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전류에서 손상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때는 보호장치를 따로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4번 내용은 취급자가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긴 한데 그때는 전동기 출력이 4kW 이하까지만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전동기에 과부하 보호장치의 종류가 있겠죠. 이 보호장치 종류는 금속성장 개폐라고 불리는 안전 스위치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마그넷 스위치, 전자개폐기가 있는데 이 마그넷 스위치, 전자개폐기는 전동기의 운전, 정지, 과부하 도로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열동형 과전류 개전기하고 조합해서 사용하더라 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 스위치로는 플로트 스위치는 FS, 플로트리스 스위치인 FLS가 있습니다. 둘 다 물의 양에 따라 동작하는 기구예요. 주로 대부분은 수위 조절을 하는 기구입니다. 플로티스 스위치를 설명해 버리면 우리 집에 있는 변기에 뒤에 있는 카바를 열어보시면 이 안에 이런 물이 나오는 관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물에 뜰 수 있는 부표 같은 게 떠 있어요. 물에 뜨는 얘를 우리가 플로트라 부릅니다. 그러면 얘가 수위가 낮아져서 이렇게 뜨고 있으면 이쪽에서 이제 물이 계속 나오는 시스템인 거죠. 근데 이제 이쪽에 물에 의해서 수위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쪽에 떠 있는 부표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물 나오는 게 멈추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플로트 스위치, 전자적으로 되어 있으면은 플로트리스 스위치라고 부르더라 라는 내용인 거고요. 압력에 따라 움직이는 거는 압력 스위치. 수은 스위치는 이제 금속이지만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회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다가 전원하고 이쪽에 부하를 이렇게 달아놓는다 한다면 수은이 이렇게 있을 땐 동작 안 하다가 얘가 길어지면서 이 수은이 이쪽으로 흘러서 여기에 연결되면 전력을 하면서 부하가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수은 스위치라 부르더라. 기울기에 따라서 동작되는 거를 수은 스위치라 부르더라 라는 것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시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